지난주 국민 임명식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번 주 국민의힘은 새 선장을 뽑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정치권 소식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자, 지난 15일 광복절 저녁이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 취임식 성격의 행사였는데 그렇죠. 국민의 방점을 뒀죠? 네, 그것이 지금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국민이죠. 그래서 임명식을 국민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는 것이고, 또 국민 주권 정부를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국민 주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세우겠다는 것이고, 상당히 이 부분은 주요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정부 철학도 국민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국민이 어떤 국민이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이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이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한데, 당연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얼마나 이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참 쉽지는 않죠.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서 이제 포용을 해내는 것인데, 그래야만이 사실상의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대동단결이 가능한 건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반 쪼개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임명식을 기점으로 해서 얼마나 이런 부분들을 통합시키고 융합시키고 또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달려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걸 반영했죠. 국민의힘이 참석을 안 했고 또 맹비판했어요. 그 방점이 어떤 국민이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결국 지적하신 대로 반쪽짜리가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따가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지율하고도 연결되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임명식이 반쪽짜리가 됐다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뭐 내란 혐의가 있는 정당, 내란 혐의가 있는 인물들이 임명식에 오지 않은 것이 어떻게 대통령의 책임이고 민주당의 책임이겠냐.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을 안 했어요. 물론 참석을 했더라면 좋겠죠. 참석을 했어야 또 전직 대통령들도 책임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예. 여전히 대한민국은 쪼개져 있고 통합은 요원하고 협치는 말뿐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는, 민주당 대표는 소멸돼야 되는 정당이다. 예. 악수도 사람하고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구호상으로는 또는 주장으로는 통합을 하고 협치를 해야 되고 하나가 되는 국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쪼개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늘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1.1%를 기록했습니다.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락 원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하나요? 방금 말씀하신? 그렇죠. 이제 사람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왜냐하면 연장선상이라기보다는 예. 오히려 외부 변수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보기 힘들어요. 아. 내부 변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숨죽이고는 있지만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서 뜬금없다, 의아하다, 황당하다, 이런 생각을 지우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대표적인 게 이춘석. 그럼 이춘석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춘석 의원이 아무런 경제적인 경력과 이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중요한 AI 관련된 경제 이익 분과장을 받아도 느닷없죠. 아.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응답하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의 특징은 분명히 응답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 민주주의, 미국 대통령 제도에서 보는 대통령은 어떤 질문에도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응답을 못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진숙 전 낙마자에 대해서도 네. 그건 내가 추천한 게 아니다. 네. 그렇게 비껴갈 수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은 그 다른 사람이 한 거다, 그런 이야기 못 합니다. 물론 뭐 미국 대통령이 표준이고 기준이냐 할 수는 없겠지만, 예. 두 번째는 또 다른 인사가 이제 바로 조국, 윤미향, 그 다음에 이용구 전 법무부 장관. 네. 오죽했으면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택시 기사의 목을 졸랐는데, 예. 그러면 이제 정치인이면 버스 타서 버스 기사 안 박으러도 되나요? 그런 이야기를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응답을 할 겁니까?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은
2023년 2심에서 짜르륵 하고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이 잘못됐다. 그럼 지금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뒤엎어버리는 잘못이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사법주의가 유린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법권이 유린되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응답해라. 예. 아니 황상현 앵커도 답답했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사이에 많이 겪어왔을 거예요. 뭘 하라고 한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해. 하라면 하라니까. 예.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죠.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예. 아들이 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을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을까? 물론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 듣지 않고 전 자라긴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 네네. 저는 뭐, 네. 뭐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열심히 했죠. 예. 네. 저는 황행과가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근데 대통령은 국가 최고 서비스 총괄사령관이잖아요. 네. 그런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가 생긴 게 뭡니까?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빨리 결정도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협치를 이야기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완전히 그냥 이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거에 대해서 별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내란 혐의가 있다면 수사해야 됩니다. 또 어떤 비리가 있다면 수사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려니 해서 한쪽 정치 세력을 아예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또는 소멸돼야 될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라면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죠. 왜 그래? 그러지 말라니까. 그게 내가 말하는 통합과 협치가 아니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못했기 때문에 호되게 꾸지람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큰 대통령, 국민들로부터 수도 없이 많은 임명장을 받은 대통령이면 좀 달라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니까 하면서 지금 호남에서도 큰 폭으로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네. 대통령의 지지율. 인천 경기도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지금 거의 대부분 흡수했던 보수의 지지까지도 반납을 해버렸어요. 네. 중도까지도 내려갔어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황상현 앵커도 저한테 그랬잖아요. 이거 이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아, 예. 부인하시겠어요? 예. 아니요. 네네.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핵심 지지 기반이 되는 40대와 50대에서도 지지율이 내려가는 현상을 본다면 저는 지금은 데이터 전문가들이 용산에도 있어요. 예. 분명히 저는 대통령께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음. 청구서를 치켜 세운 국정 운영을 하면 안 된다. 오로지 데이터에 의해서 정말 국민들의 민심 데이터 그게 국민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표현된 것이 지표로 나오는 것이 지지율이거든요.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를 맹신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참고해서 더 나은 대통령이 되어달라. 더 위대한 대통령이 되어달라. 그러려면 이걸 가지고서 정치를 해야지 청구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 청구서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는 질문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는 리더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같은 맥락에서 이번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가 눈에 띄어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5차 범위 내 접점입니다. 39.9 대 36.7이에요. 이게 3.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예. 근데 제가 계속 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이게 또 사면 또 이춘석 네. 그다음에 조국 윤미향 네. 그 외에 뭐 은수미 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백원우 쭉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김은경 그러면 일반인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야 될 정도로 양심 있게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못하는 180명의 의원들을 보면서 적어도 그 자리에 배추도사가 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배추도사는요 제 머리를 딱 털 하나도 안 남기고 다 깎으면서 저는 반발할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정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인정을 안 하세요. 아니, 네, 네네. 그러셨겠죠. 네네.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뒤따르는 거죠.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중도층이 싹 빠져버리니까 비슷해 버리잖아요. 예, 예. 거기에는
국민의힘이 반사이익을 얻어간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도 있겠죠. 근데 아니 항해극회도 알다시피 예. 국민의힘이 지금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컨벤션 효과를 누릴 만한 게 별로 없어. 아니, 그러니까 반사이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도 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오늘 좀 줄였나 보죠. 예.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네. 지금 민주당도 국민이 뭘 원하는가. 강공 드라이브 필요해요.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잘못한 게 있으면 합리적으로 예. 또 법리적으로 따져 물으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또 민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 그걸 놓쳐서는 됩니까? 예. 근데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그걸 빨리 결정을 못 내리고 지금 거래세도 정권거래세도 인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내렸죠. 예. 지금 미국, 일본 정권거래세 봤습니까? 예. 안 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예.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배추도사도 알고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정당에서 180명이 밤을 새워서 자료를 찾고 하면 다 알 텐데 그 결정을 못 내리니 자꾸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배추도사가 일 좀 해라. 근데 제가 무슨 뭐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고 예. 조회수가 힘입니다. 예. 우리 TBC 조회수가 예.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간. 예. 이건 사람들이 놀라고 야 배추도사 일 좀 해봐라. 예. 우리 TBC 경주배시 일 좀 해봐라.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예. 이 질문을 하나만 더 추가로 드릴게요. 여론조사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런 시그널, 이제 2주 안에 10%포인트 이상 사실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빠진 거고, 정당 지도로 그렇고, 이게 중요한 사인입니까? 이 전체 여론조사에서? 아니 제가 몇 번 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유는 알겠는데, 경고도 의미. 들어왔다. 경고도 들어온 겁니까? 이건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한 달까지는 한 달 한 10일까지는 대통령이 국민만 보고 갔어요. 그런데 한 달 열흘 정도가 지나니까 청구서가 들어와. 예. 저 청구서를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건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주변의 청구서가 생각해 보시죠. 지금 청구서가 친문으로부터도 청구서가 왔잖아요. 예.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게 꾸기요, 우리 얘기했죠. 꾸기요, 조국의 공부요. 예. 얼마나 압박을 받는 거예요. 또 경기동부연합도 있죠. 여기에 최근에 친명이 된 또 찬대 라인도 있겠죠. 또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 쪽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겠죠. 이걸 다 감당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아니 제가 시간만 많으면 2시간, 3시간이고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이 의미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 데이터만 보고 갔으면 지금 지지율이 70%가 됐을 거예요. 아,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그 항상의 랭커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윤미향 전 의원은 예. 이건 호남 쪽에서도 그 시기 이야기가 나온다. 예. 제발 좀 그 시기 해라. 예. 했는데도 그 시기가 안 됐잖아요. 사인, 경고 등이 들어온 거군요. 자, 이제 뭐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있습니다. 모레부터는 뭐 책임당원 일반 여론조사 예, 진행되는데 지금 김문수 수석가 앞서는 걸로 봐야 하나요? 여론조사 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꾸 저한테 그런 것도 물어봐요. 뭐 예. 결선을 가냐 안 가냐. 예. 제가 무슨 뭐 쪽집게 도사입니까? 그 질문 빼길 잘했네, 제가. 그러니까 딱 항상의 랭크는 제 스타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예. 근데 그걸 또 제가 또 다 답을 다 하시잖아요. 받아들이고 예. 또 답도 드리고 예. 이렇게 친절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합니다. 제가 벌써 예. 이미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장 조안이다. 예. 그래서 김장이니까 배추도사 예측과 분석이 맞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또 장동혁, 김문수 다 우리 출연했잖아요. 예. 안철수도 출연자예요. 예. 조경채도 출연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탄핵 반대의 무게가 실려 있어. 예. 전환길이 먹혀. 예. 그래서 일단은 김장 조안인데 그럼 김장이 우세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김장을 놓고 볼 때는 몇 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반 이재명 변수. 예. 그래서 지금 정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예. 거예요. 두 번째는 윤 어게인 변수.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 변수. 근데 반 이재명 변수가 0.5로 우리가 전체 변수의 값을 1로 봤을 때 제일 커. 그다음에 윤 어게인이 0.3, 부정선거가 0.2잖아요. 야, 전문가시네요, 확실히. 처음 알았어요? 아니요. 그래서 윤 어게인 그다음에 예. 부정선거 의혹이 예.
이거는 이제 좀 빈도가 낮은데 이건 오히려 더 장동혁 후보가 잘 살리고 있기도 해요. 예.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라는 건 직전 대선 후보 그리고 이게 예. 반 이재명 이번 싸움이 반 정청래가 아니라니까 정청래와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하고 1대1로 전면 대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 장동혁 잘 치고 올라오고 장동혁 공감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결선 갈 가능성이라든지 장동혁의 우세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예, 예, 예. 하지만 당원들이라는 것이 당원들은요 좀 큰 그림의 지표를 본다고. 예. 항상 여기서 작은 지표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항상 지표를 세워서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김문수 후보 쪽에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분석하신 대로 하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의 무기한 농성 이런 것들이 설명이 다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전략적으로. 네네네. 자, 그렇다면 선거가 이번 주니까 막판 변수,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없습니까? 뭐 크지는 않아요. 없어요. 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도 또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도 예. 영향을 주겠죠. 예. 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이 전당대 후반으로 오면 올수록 더 탄핵 반대 쪽에 또 힘이 예. 실려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더 또 강경하게 나가고 있죠, 그죠? 예. 지금 또 뭘 발표를 했나요? 네. 또 발표된 게 있잖아요, 예. 그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김문수, 장동혁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결국 전환길에 대한 징계도 경고에 거쳐버렸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본다면 선거 막판으로 올수록 예. 더욱 더 이 탄핵 반대 쪽에 윤 어게인 쪽에 반 이재명 쪽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요. 조국 전 대표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언론사 인터뷰에서 내년 6월 출마하겠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배추도사님도 전망을 했던 내용인데, 자, 지방선거냐, 국회의원 재보궐이냐, 뭐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고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회의원 재보선으로 봐요. 네. 왜 그러냐면 조국의 꿈은 네. 뭐겠습니까? 대선이죠. 예. 대선이죠. 네. 자기도 지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기타 등등으로 서울대 교수직까지 네. 물러났고 시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 눈에 들어오는 거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대통령이죠. 대통령으로서 해서 자기가 생각한 그 구상으로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생각이 꽉 차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자기에게는 정치 기반이 있죠. 첫 번째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12석이지만 또 지방선거 총선을 거쳐서 훨씬 더 큰 규모로 확장성이 있어요. 게다가 일단은 사면복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치적인 재판의 리스크는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보다도 낮아요. 예.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상황이 될지 어떤 또 위기가 올지 알 수는 없어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조국 전 대표입니다. 여기에다 또 누가 있습니까?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리 국이요, 예, 예. 조국의 공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일단 친문은 자꾸 들어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에, 그 다음에 대선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높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조차도 정청래, 추미애, 박찬대, 김경수, 김동연, 기타 등등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조국을 선택할 수. 예. 그렇다면 조국으로서는 자기가 오히려 옥죄는 또 부산시장이나 서울시장을 갈 이유가 없어요. 아. 그러면 자기 체급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조국은 뭐다? 억수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억수로 대선입니다 예. 하는 이 억수로 정치의 목적지는 이제 청와대로 옮겨간다는 거죠, 그죠? 예. 청와대가 되겠죠. 예, 마지막 질문. 요거는 뭐 근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는 21일 본회 예정돼 있고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이 됩니다. 노란봉투법, 더 센 뭐 상법 개정안. 전망 뭐 질문 바보 같은 질문이죠.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천재적인 질문이었어요. 최초로 지금 황상현 앵커가 애드립을 넣은 질문 중에서는 좀 천재적인 genius 예. 질문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통과 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23일 거쳐서 25일 미국 들어가잖아요. 예. 다 이게 백악관 오블 오피스 들어가면서부터 압도당합니다. 이미 쫄아요. 쫄면 안 되잖아요. 쫄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 바짝 차려야 예, 되는데 예. 들어가자마자
President Lee, welcome, welcome, welcome. This is 미국. 예. You like 미국? 예. 그러면 정합니다. 예. Hate China? China?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런 상황에서 바로 앉자마자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말입니다. 프레지던트 리, 이재명, 프레지던트 리, What the hell is yellow envelope? What the hell is it? You explain. I listen. I listen. 큰일 날 이야기예요. 네. 지금은 이건 뭐냐면 주한 경제를 최고로 치는 사람이잖아요. 네. 트럼프 경제를 대통령. 최고로 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네. 근데 아메리카 퍼스트, 그다음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이야기, 예. 마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예. 지금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의 제임스 킴 회장이에요. 한국계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외국계 기업, 미국 기업 포함해서 유럽 기업 한국을 떠날 것이다. 두 번째,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올까요? 이거요, 정상회담이 아니 다른 무슨 상호관세 이런 내용들은 트럼프 대통령에 관심도 없을 거예요. 네. What the hell is that? Yellow envelope?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얻어내지 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I don't wanna go APEC. What the hell is APEC? Vance, you know APEC? 이건요, 어마어마한 지진팔 겁니다. 어마어마한 충격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무조건 하고 무대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예, 예. 이 여기에는 노조법 2조와 노조법 3조예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 노사분교로 기업은 생피해를 받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한 2천억 손해를 봤어요. 기업이. 그럼 그건 그 기업이 다 감당해야 됩니까? 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을 넣으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 이거는 적어도 규명해야죠. 기업이 그러면은 분규했는데 와 기업 잘못됐어요. 기업이 왜 미국 가서 생산하나요? 그러면서 해서 2천억을 손해봤는데 상식적으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러면 그게 기업이 일으켜서 발생한 피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런 규정이 합리적인 규정이 보완되어 있지 않는 나라 없어요. 선진국 중에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President Lee, what the hell is that? 저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안 하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미국에서 생활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회의 결과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